2018년 10월 평양 외곽의 낡은 식당 구석. 세 사람이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리영수 교수, 한지철 교수, 정혜란 교수. 같은 대학에서 일했지만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에선 동료끼리도 함부로 속마음을 꺼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결심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리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만든 공식이 무기가 되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정 교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떠납시다. 혼자보다는 셋이 나을 겁니다. 하지만 탈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제시한 조건. 비용 1인당 미화 $5,000, 총 $15,000. 성공률 3%, 100명 중 3명만 살아서 도착. 실패 시 총살형 또는 정치범 수용소. 돈은 모을 수 있었습니다. 리 교수는 연구비로, 한 교수는 저축으로, 정 교수는 집을 몰래 팔아서.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리 교수에겐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한 교수에겐 늙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정 교수에겐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들킬 확률이 10배 높아집니다. 혼자도 위험한데 가족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세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것. 그건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리 교수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출장 갑니다. 한 달쯤 걸릴 겁니다.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리 교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살아서 꼭 데려올게. 한 교수는 어머니께 마지막 문안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몸조리 잘하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너도 조심하거라. 정 교수는 남동생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나를 원망하지 마. 이게 내가 사는 길이야. 편지는 책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나중에 발견되겠죠. 2018년 12월 1일. 세 사람은 평양역 근처 공중전화 부스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브로커가 지시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함경북도 무산군 국경 근처. 거기서 가이드가 기다립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2일 새벽 4시.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경로로 함경북도로 향했습니다. 리 교수는 연구원 출장증을 위조해 기차를 탔습니다. 한 교수는 당 간부 친구의 차편을 얻었습니다. 정 교수는 시외버스를 3번 갈아탔습니다. 목적지는 무산군 국경지대. 중국과의 국경 압록강이 얼어붙는 그곳이었습니다. 리 교수가 탄 기차가 멈춰 섰습니다. 전원 신분증 검사. 보안원들이 기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리 교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출장증 확인 바랍니다. 보안원이 출장증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연구원이 왜 함경북도로 갑니까? 국경지역 과학시설 점검입니다. 명령서 있습니까? 리 교수는 가짜 명령서를 꺼냈습니다. 브로커가 만들어준 것이었죠. 보안원이 오래 들여다보다가 결국 돌려줬습니다. 통과. 리 교수는 가까스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교수는 더 위험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당 간부 친구의 차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차가 멈췄습니다. 검문소다. 내려. 한 교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신분증. 보안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김일성대 교수? 여기 왜 왔습니까? 친구 만나러. 친구? 이름이? 한 교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름을 대야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당 간부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내 친구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보안원이 간부 배지를 보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통과하십시오. 한 교수는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교수는 가장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무산군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민방 감시원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동무 어디서 왔습니까? 친척 집 다녀왔습니다. 친척? 이름이? 정 교수는 거짓 이름을 댔습니다. 하지만 감시원이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감시원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보위부에 확인하려는 거였습니다. 정 교수는 순간 도망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더 의심받을 게 뻔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무산군 전체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흔한 일이었죠. 감시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또 나갔네. 그냥 가시오. 정 교수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밤 11시 무산군 외곽의 폐가. 세 사람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 가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휴대전화는 모두 버리세요. 소리 나는 것도 안 됩니다. 세 사람은 휴대전화를 부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가족 사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새벽 4시까지 20km를 걸어야 합니다. 강까지 가는 길입니다. 중간에 순찰대를 2번 지나칩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만약 걸리면 저도 같이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 덮인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압록강. 얼어붙은 강. 가이드가 속삭였습니다. 저기 건너편이 중국입니다. 하지만 강 위에 순찰대가 돌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부터 20분 뒤 순찰대가 지나간 직후 건너야 합니다. 그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20분이 2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 50분. 순찰대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가이드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세 사람은 강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영하 23도. 얼음이 발밑에서 삐걱거렸습니다. 200m. 그 거리를 최대한 빨리 하지만 조용히 건너야 했습니다. 50m쯤 갔을 때 뒤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순찰대였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겁니다. 세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멈춰라. 안 멈추면 쏜다. 리 교수가 외쳤습니다. 뛰세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세 사람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렸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뚫고 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한 교수가 넘어졌습니다. 정 교수가 그를 일으켰습니다. 가요 선생님. 100m, 150m.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이라 명중률이 낮았습니다. 그때 리 교수의 왼쪽 어깨에 총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80m. 갑자기 발밑에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정 교수의 한쪽 다리가 얼음 틈으로 빠졌습니다. 으아. 얼음물이 다리를 감쌌습니다. 순식간에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한 교수와 리 교수가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뒤에서 순찰대가 강 위로 뛰어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도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빨리. 마지막 20m. 세 사람은 모든 힘을 쥐어짜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브로커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차에. 세 사람은 차에 뛰어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북한 순찰대가 강 중간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그들은 중국 땅으로는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순찰대장이 총을 하늘로 쏘며 소리쳤습니다. 배신자들. 하지만 그 소리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칠게 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리 교수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한 교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 교수는 얼음물에 젖은 다리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리 교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해냈습니다. 한 교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 교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중국 단둥의 안전가옥. 세 사람은 따뜻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핸드폰을 건네줬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세요. 탈북자 보호 신청하시면 됩니다. 리 교수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한 교수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정 교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써야 할까? 세 사람은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했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인천국제공항. 세 사람은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너무 밝은 조명,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빠른 속도. 통일부 직원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전한 걸까? 정말 여기가 대한민국일까? 세 사람은 북한 이탈 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일명 하나원으로 보내졌습니다. 12주간의 교육 프로그램.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리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네, 얼마든지요. 정말. 질문해도 처벌받지 않습니까? 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선 누구나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리 교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47년 인생에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교수는 역사 수업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로 공식적으로 배우니 또 달랐습니다. 내가 평생 가르친 건 전부 거짓이었구나. 그날 저녁 한 교수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정 교수는 다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겠어요. 지하철은 어떻게 타나요? 남한 사람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그녀에겐 외계 기술처럼 느껴졌습니다. 리 교수는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처벌받지는 않았을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딸이 수용소에 끌려가는 꿈. 아내가 자신을 원망하는 꿈.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하나원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정 교수가 말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기 와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 고향, 정체성. 모든 걸 버렸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거짓된 삶보다 진실된 고통을 택한 겁니다. 정 교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리 교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떠났는지, 북한이 어떤 곳인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12주 후 세 사람은 하나원을 졸업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작은 아파트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리 교수는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에너지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무기가 아닌. 한 교수는 탈북민 대안학교 강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진짜 역사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정 교수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검열 없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세 사람은 다시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죠? 한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정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교수가 되었어요. 체제의 도구가 아닌 사람을 가르치는 진짜 스승이요. 그날 저녁 정 교수는 새로운 시를 썼습니다. 나는 강을 건넜다. 얼음 밑으로 흐르던 물소리가 자유의 노래처럼 들렸다. 이제 나는 쓴다. 검열당하지 않는 문장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단어를. 그 시는 훗날 탈북민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2024년 탈출 6년 후 리영수 교수는 지금 서울의 한 과학관에서 청소년들에게 과학을 가르칩니다. 과학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지철 교수는 북한인권단체에서 진짜 북한 역사 강연을 합니다. 매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혜란 교수는 시집 3권을 출간했습니다. 금지된 단어들, 강을 건너며 자유의 언어.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살고 있죠? 네, 후회 없습니다. 가족들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반드시. 리 교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난 건 배반이 아니라 인간으로 사는 법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 그리고 다시 진짜 스승이 된 사람들, 지식보다 양심을 가르치는 시대. 그들이 꿈꾸던 세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성대 교수 세 사람의 선택. 그것은 체제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회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